네, 세 번째, 오리엔테이션 세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전 시간에 사회 문제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실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권위를 갖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공부하신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또 1년 동안 공부하실 과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를 간략하게 예, 이렇게 잠깐 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사회복지사들은 스스로의 이상들, 스스로의 꿈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사회에서의 권위, 사회복지사 그러면 다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배웠을 때 어떻게 하죠? 보통 이제 저희가 어디가 아파서 가시죠. 예를 들어서 뭐 소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칼로 사무실에서 뭐 칼로 손을 베었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어디 다친 부분이 있어서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 오셔서 제일 먼저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시죠. 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떤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엑스레이를 찍든 뭘 하든 청진기를 대든 뭘 하든 예, 검사를 하셔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환자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걸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의사니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가서 이건 저건 어떻고 했을 때 본인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갑시다. 약을 이거 주쇼, 저거 주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 의견들을 관철시키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대개의 경우는 뭐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설명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의 따라가시는 것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의사가 권위가 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의사에 대한 어떤 존경, 사회적인 어떤 존경과 지지, 예, 믿음이 기본적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도 같을까요? 의사도 전문직이고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교육도 다 받으셨고 뭐 필요하면 자격증까지 이렇게 현장 실습까지 거쳐서 예, 전문가로서의 자격 제도를 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의사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의사와 똑같이 일합니다. 클라이언트 만나서 라포 형성하고 클라이언트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현재 문제가 뭔지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분의 욕구에 맞추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법제도, 행정제도 아니면 체계 내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하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과학을 통해서 배웠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든가 뭐 법제론이라든가 아니면 조사론이라든가 정책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업무를 하시죠. 그러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동의서를 받아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서비스 계획을 세워서 그 서비스 계획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잖아요. 다를 게 없죠. 업무 절차는 다를 게 없죠. 그러면 사회복지사도 당연히 의사만큼이나 존경받아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 올바른 사회고, 그래야 올바른 복지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꿈들을 가져야 되느냐,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사는 개인보다는 공공의 선을 위해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죠. 네. 그리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만나게 될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사회의 어떤 어려움들 또는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 모습을,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삶을 영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고 그러한 부분들을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공선이고요. 또 이러한 공공선을 통해서 바로 사회가 양극화되지 않도록, 예.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뭐 이렇게 구별되지 않도록, 예. 사회가 현재 내가 가진 거에서 만족해서, 예.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많든 적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업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지공동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국가,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 큰 맞벌이 때문에 아이들 양육이 문제가 됩니다만 대다수의 많은 그 사회에서 그 국가, 그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마을에서 함께 양육하기, 예, 아니면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에서 뭐 이렇게 아이를 함께 돌봐준다라든가 함께 공동육아 하는 어떤 모델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고 실천을 많이 해나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복지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뿐만 아니라 요즘 더구나 이제 아이도 많이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만 그 아이를 건강하고 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욕구는 어느 부모들, 예,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다 공동으로 그런 욕구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를 함께 키우고 함께 건강한, 예, 양육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바로 어떤 사회복지의 또 다른 흐름이고 거기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한다라 그러면 더 이상적인 어떤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꿈꾸는 최종적인 어떤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 기준에서. 네. 그 다음에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죠. 내 기준에서. 네. 네. 행복의 레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처한 환경에서 나 스스로 행복해. 나 평등하게 살고 있어.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물론 뭐 삼성의 이건희와, 예, 소소한 어떤 생활의 월급쟁이인 제가, 예, 부의 기준으로 같은 똑같이 평등하고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기준이 잘못된 거죠. 예, 저는 제 수준에서 평등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예,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웰비잉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꿈꾸는 이런 삶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꿈꾸는 삶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이제 뭐 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꿈꾸는 세상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자, 사회복지사의 권위에 대해서 또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의사와 사회복지사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누구도 의사에 대해서 전문가다. 저 사람은 전문가로서 급여도 많이 받을 만하고, 사람을 치료하는데 내가 몸을 믿고 내 아픈 몸을 맡길 수 있어. 라는 어떤 사회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있죠. 사회복지사는 어떤가요? 다른가요? 똑같지 않은가요, 선생님? 우리를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은 과연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 그 마음과 다를까요? 저분한테 가면 나의 어떤 이 신체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나의 마음에 아니면 나의 생활에 나의 환경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찾지 못했던 나의 강점을 찾아서 내가 건강하게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다라 그러면 과연 나를 사회복지사를 클라이언트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오신다라고 봐요. 분명히 저쪽에 가면, 저 기관에 가면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 네. 그것이 바로 권위의 시작인 거죠.
대다수 전문직이다라고 하는 그 전문 직종의 권위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이런 교사, 이런 많은 분들의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는 첫 번째가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을 가지고 있죠. 의사 선생님들은 의사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의료사회사업법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이 있고 또 전문 교육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회복지사도 똑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관련 법률을 가지고 계시죠. 두 번째가 전문직으로서의 윤리나 가치에 대한 또 기준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시죠. 간호사 선생님들은 나이팅게일 선서하시죠. 나는 간호사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죠. 의사로서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공평무사하게 자신이 가진 최선의 어떤 기량들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어떤 선서를 하시죠. 양심의 선언을 하시죠. 사회복지사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실습 과정을 마치고 2년 앞으로 남은 1년의 수업을 다 마치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을 받으실 거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받으신 그 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의 가치기준, 사회복지사의 선서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부분들도 함께 다 공부를 하고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 텐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윤리강령, 전문직으로서 지켜야 될 가치기준이나 윤리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의사와 똑같이.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전문 자격인데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전문 자격이시잖아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2년여의 공부를 하셨고요. 2급을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서 또 현장에서의 실습. 의사는 물론 뭐 더 많은 기간 인턴도 하고 레지던트도 하고 뭐 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 좀 더 깁니다만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그런 상담이라든가 다른 어떤 심리를 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더 많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전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법에 의해서 2급, 1급, 2급. 1급은 어떤 자격을 갖췄을 때 1급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국가고시를 패스를 해야 1급을 준다. 2급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규정들을 법으로 절차를 다 정해두었죠. 그걸 다 이수하셨어야만 전문 자격을 주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법률과 가치 또는 윤리에 대한 어떤 기준들, 그 다음에 전문 인정되어 있는 법에 의한 인정되어 있는 어떤 자격을 갖춤으로써 우리가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나 판사나 변호사나 사회복지사나 똑같이 권위 있는 어떤 자격증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를 세워가는 건 누가 해야 되냐?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처럼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전문 어떤 자격을 이용한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그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그런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부분들,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 그 생각을 바꿈으로써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어떤 힘들을 지속적으로 쌓아간다라 그러면 아마 우리 사회복지사로도 미래 사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직업으로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분명히 자리매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공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다 공부하셨던 걸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보여지는 마음, 보여지지 않는 마음. 저희는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죠. 상담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보여지는 부분을 변화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시거든요. 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문가로서 공부를 하시면 하고 전문가로서의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어떤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잘 전달을 하시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신. 그래서 운동도 하실 수 운동도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통해서 또는 휴식을 통해서 아니면 여가를 통해서 충분히 에너지를 늘상 채워 놓으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을 대하는 일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합니다. 심적인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 육체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아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늘 네, 스스로를 관리하고 돌볼 수 있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늘 뽑았을 수 있도록 늘 재충전해 줄 수 있는 어떤 시간들도 본인의 어떤 삶 중에서 분명히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을 좀 소중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 클라이언트를 좀 소중하게 여기실 수 있고 또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충분히 해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번아웃 되셔서 뭐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또 보수교육도 받으시고 하면서 다시 재충전하시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어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준비로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공부하시면서 해보셨겠지만 굉장히 힘드시죠. 직장도 다니고 또 수업도 들으셔야 되고 또 간혹 나오는 레포트에 시험에 네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쉬실 때 좀 충분히 좀 쉬어주시고 또 다른 생각도 하시고 정말 힘들면 또 다른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매진함으로써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실 수 있다.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당 교수님들과 아니면 과목의 교수님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 때고는 잘못하면 좀 오해가 있으니까요.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적정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뭐 메일을 보내신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하시면 교수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셔서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건강하게 학업을 마치실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다 내미실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혼자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의 학우님들과도 상의도 해보시고 또 그래도 안 되면 뭐 교수님들하고 상의해보시고 안 되면 학부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이왕 시작하신 발걸음 건강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있으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들은 제가 다 어떻게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저도 뭐 공부해서라도 아니면 주변에 어떤 도움의 손길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결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동의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100% 동의할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 하나, 마음 먹은 거 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학기 초에 지금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하나로 꾸준히 좀 이렇게 나도겨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좋은 결과 얻으시고 훌륭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자질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이신데요. 제가 좀 먼저 사회복지사가 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 어떤 자세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시작 자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현장에서 계신 많은 분들이 오시면 그 대다수의 행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실천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 클라이언트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고 본인의 나는 전문가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클라이언트가 오시면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들을 객관적으로 들어보시지 않고 이런 거죠.
선생님, 저희 아이가 학교도 안 가고 매일 거짓말이나 하고 수업도 안 하고 제가 직장 다니고 있어서 잘 케어를 못하고는 있지만 아이 성적도 떨어지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보다 많은 부분들을 좀 더 상담을 통해서 또 아이와 또 아이 선생님과 또 엄마 그 가족들과도 좀 더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주고 서로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시고 아 그래요? 아이 학교 안 가요? 아 그럼 아이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 주시고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하셔서 아이 꼭 잡아놓으라고 이야기하시고 학원을 하나 보내세요. 학원 어디 학원이 좋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하고 만다라는 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알죠. 네,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한 명제죠. 네, 그렇지만 아이가 그걸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그곳에는 하기 싫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현장에서 그걸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죠.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죠. 클라이언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개별화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케이스마다 다 틀려서 비슷한 케이스일 것 같지만 사람들은 지구상에 70억 명의 인구, 80억 명의 인구가 있다라고 해서 한 분도 같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될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다루어야 될 케이스들은 하나하나 다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평가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시면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서 클라이언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열정과 냉정 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사람은 우리가 전문직으로서 어려운 사람 보면 당연히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동정입니다. 연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그분을 냉정하고 때로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각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과 뜨거움과 차가움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우리가 공감은 하되 동정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냉담하게 무관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네.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네. 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어떤 그 욕구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냉탕과 온탕을 다 같이 가지실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시각들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역경후 성장이다라고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상담을 처음 하게 될 때 막 모든 해답까지 다 주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 학교를 안 간다는데 이러저러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고 딱 결론을 내서 말씀하시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간혹 보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답은 편하게 내서 결론을 편하게 내서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들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요즘 긍정심리학이 대중의 공감을 받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 클라이언트의 인생의 어떤 과정이다라고 본다라 그러면 인생은 역경이 없으면 고난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성공도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을 올라가거나 마라톤을 이야기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산에 올라갈 때 평평한 걸음만으로는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죠.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과정도 똑같고 클라이언트의 과정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것도 있고 클라이언트도 어렵지만 그 일을 해봄으로써 성취감과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를 경험해 봄으로써 더 큰 노력들을 하기 위한 힘들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하셔서 1학년을 마치시고 겨울방학 지나서 2학년을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죠. 학기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방학 때 좀 쉬시고. 학기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좀 쉬셨다가 다시 이제 2학년 되셔서 또 공부하시고 이제 현장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과정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요구되는 거 딱 하나 더, 지지해주고 클라이언트를 지지해주고 그분들이 힘들어서 손 내밀 때 옆에서 손잡아주고. 우리가 등산을 갈 때 혼자 가면 보통 그런 이야기 하시죠. 혼자 가면 멀리 가고, 아니야,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멀리 가려면 동료들과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학년 동안 아니면 같은 수업하는 동안 학우님들에게, 학우님들이 옆에 있어서 같이 수업을 또 해나가실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바로 그런 역할들을 옆에 계실 때 힘들 때 힘들었지, 그래도 같이 이겨내자, 내가 손잡아 줄게 하는 어떤 이런 역할들이 바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 옆에 앉아서 힘들죠. 근데 이건 힘들어도 이겨내야 될 일이랍니다. 정말 힘드시면 손 내미세요. 제가 손 잡아 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걸 좀 써봤는데요. 세상의 왕이 신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가장 추한 것을 찾아오라고 지시를 했대요. 근데 다양한 신하를 보냈겠죠. 그래서 뭐 아름다운 것, 뭐 추한 것, 뭐 다양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셨을 건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과제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추한 것 가져오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과제로 내드릴까요? 네, 저는 그게 정답은 없겠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다를 거고요. 다만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추한 것도 죄송합니다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한 부분만 보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고요. 반대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산다라 그러면 가장 추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년, 한 학기, 저랑 이제 한 학기니까요. 한 학기 동안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도 제가 작년에도 한마음센터 산업체를 작년엔 안 했고 지지난 학기 했으니까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옆에 반 2학 그때 졸업하실 분들 수업을 한 학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옆반에 계시면서 이제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선생님들 수업하는 것도 좀 보고 했었는데 아마 정말 에너지 넘치시고 환한 모습으로 공부하시는 것에서 와 정말 열정들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열정이 있지 않으시고 이번 학기에도 행복하게 한 학기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은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수업도 너무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뵐 건데요. 그 전에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과제물 첫 번째는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이면 상관이 없는데 온라인으로만 뵙다 보니까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자기를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왜 하시는지,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저나 수업에 관련돼서 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적어 주셔도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점들이라든가 아니면 수업에 좀 이렇게 뭐 배려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같이 좀 적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들은 잘 감안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함께 잘 연구 수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10시까지 제 메일로 좀 여기 보이시는 요 메일로 좀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학기 동안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